바로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에서 한 10년 정도 상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원광로pon대학교에서 부교수로 있다가 지금은 전주대학교와 농수산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도청 앞에 나무와 숲이라는 상담 코칭센터를 내고 이렇게 만나 뵙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넘겨주시겠어요? 타이틀이 보이도록. 네. 내 아이의 마음속으로 통하는 공감대화법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소원합니다. 내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아이가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모두의 에너지를 집중해서 나보다는 내 아이가 행복할 수 있게 키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자들이요, 서울에 있는 모 초등학교 전교생이 3,000명 정도 되는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저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엄마 아빠한테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요, 3,000명 중에 32%가 저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충분히 만족합니다라고 했어요. 아 그래? 32%? 그것도 서울에 있는 강남에 정말 노른자 위에서 32%가? 하면서 그들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들 중에서 우리 아이를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는 어머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해서 3,000명의 부모들에게 다 전화를 돌렸더니요, 3,000명 중 92%가요. 저는 정말 충분히 사랑하고 있어요. 제가요 의사였는데 제가 제 직업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우리 아이에게 집중하고 있을 정도로 저는 우리 아이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이들이 느끼는 충분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32%와 부모들이 느끼는 92%라고 생각하는 사랑 지수의 차이는 뭘까요? 소통입니다. 그리고 또 뭘까요? 내가 주고 싶은 대로만 사랑을 준다는 거죠. 부모님은 당신이 주고 싶은 대로 사랑을 주시고 나서 나는 충분한 사랑을 줬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무려 60%라는 거죠. 얼마 전에 혹시 기사를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선생님이신 한 선생님께서 자기 부모님을, 자기 엄마를 청부 살인해달라고 의뢰를 했던 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 어머님은 그러셨어요. 나는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과외랑 과외는 다 시켰고 아이가 원하는 건 다 해주었어요. 그런데 끝은 그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충분한 사랑을 줬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고 늘 외로웠고 늘 불안했고 늘 두려웠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에게 충분하게 받았다고 느꼈던 것은 딱 한 가지, 돈뿐이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주는 사랑이 내 아이에게 최선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 그 관점에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부모 교육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 아이 좀 어떻게, 내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좀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전주에서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요, 서울에서 강의를 해도 그렇고요, 강원도를 가도 그렇고 부산을 가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 좀 어떻게 변화시키게 해주세요. 그 기술만 알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부모 교육은 아이를 변하게 하는 교육이 아니라 부모인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해서 부모 교육을 통해 자녀가 변할 수 있는 교육이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아니 거기서 그냥 누르시면 되는데요. 네. 그 앞으로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아까 앞정면 하나 더. 네. 당신의 모습은 네. 당신의 모습은 미래의 자녀 모습이라고 여기 링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마우스를 갖다 올리면 이렇게 예, 동영상이 예, 돌아갑니다. 네, 확인 누르시고요. 네. 네, 왜 소리가 안 나올까요? 네, 보세요. Looks like rain again today. Dark clouds gather and fill the sky. Don't know how to talk to you, just know how to say goodbye. 네, 동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는 어느 순간 다짐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처럼 어른만을 공경하지 않고 내 아이의 마음을 먼저 살필 거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라는 다짐을 하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결혼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제 아이를 제 손으로 직접 키운 적은 없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키웠고요. 그 다음에 저도 모르게 저희 엄마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어른만 공경했고 그 다음에 늘 바쁘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하지 않고 내 아이는 내가 키울 거라고 했는데 저도 저희 엄마하고 똑같이 내 아이보다 어느 순간 일이 앞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상에서 보셨습니까? 아빠가 화를 내는 주먹을 쓰는 장면에 아이도 똑같이 주먹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한쪽으로 가서 우는 장면에 아이도 똑같이 울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소파 한쪽 끝에 가서 울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 어린 시절에 내가 그렇게 울고 있었던 보이더라고요. 나 자신이. 그리고 남편이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문을 꽝 닫고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멍해집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두려워집니다.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문을 꽝 닫고 나갔었는데 지금은 내 남편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내 아들아이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아이 보고 그러지 마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뇌는 본대로 따라합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제 다 먹지 마. 술 다 먹어. 하나 줘? 그럼 하나 주세요. 해봐. 귀엽게. 따라서. 깜찍하게. 멋있게. 멋있게.
나한테 너무 대단했어. 아빠 2개. 아빠 2개 줘. 주세요.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스럽죠? 이거 뿌다. 최고. 야, 최고. 야, 네, 꺼주시겠어요? 네,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주일 동안 나는 지금 우리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하셨는지요? 내가 한 말을 내가 60이 되고 80이 되고 다시 힘이 빠져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내 아이가 나한테 한다면 어떠시는지요? 너 왜 이거 제대로 못해? 똑바로 해! 이 말을 내가 60되고 80 됐을 때 내 아이가 나에게 합니다. 엄마 왜 이것도 똑바로, 이것도 제대로 못해? 똑바로 해! 빨리빨리 좀 해! 엄마 빨리빨리 좀 해! 하면 서운하지 않으실까요? 무서워지지 않을까요? 내 아이도 지금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에서 강의를 하든 어떤 분께 강의를 하든 항상 말씀드립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라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상대에게 해주면 되는 거라고. 같은 집사님들끼리도 내가 집사님께 듣고 싶은 말을 내가 먼저 이렇게 건네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돌아옵니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사랑해요 라는 말을 듣고 싶으면 내가 먼저 엄마 사랑해요 라고 하면 됩니다. 저는 기업체에서도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한 팀 중에 한국전력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국전력의 가장 높으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반년 동안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거기서 제일 높으신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소원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했더니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우리 아들 녀석하고 포장마차에서 우동 한 그릇에 소주 한잔 하는 게 소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같이 공부했던 직원들이 지점장님 하십시오. 지금 전화하세요. 오늘 같이 하자고. 하니까 지점장님이 말씀하십니다. 해봤지. 그런데 바쁘대.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쁠까요? 오늘만 바쁠까요? 아드님은 내일도 바쁠 예정이고요. 한 달 후도 바쁠 예정이고요. 1년 후도 바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받아보지 못해서 어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 동안 이제 하나하나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안아주는 법, 가서 다가가서 격려해주는 법, 그리고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는 법을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강의 시간보다 30분이나 빨리 저를 만나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무슨 일이시냐고 했더니 제가 해냈습니다. 아들이 오늘 저를 안아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가요 한 번만 안아보자고 숙제라고 이걸 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더니 이만큼의 거리를 두고 안아주더라고요. 그런데 딸이 그 옆에서 쳐다보면서 기가 막히다는 듯이 쳐다보는데 용기를 내서 딸에게도 다가갔습니다. 아빠 한 번만 안아달라고. 다른 직원들은 다 숙제를 했는데 아빠는 숙제를 못했다고. 너희들이 아빠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딸아이도 와서 안는데 그 지점장님 말씀으로
딸을 안으려고 하니까 엄마보다 더 빵빵한 아이를 안으려고 하니까 조심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계속 안는 연습을 했는데 어느 날 그 한전 지점에 감사가 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떠서 새벽 6시에 정신없이 나오려고 하니까 아드님이 아빠 어디 가냐고, 우리 숙제하고 가야지 왜 그냥 가시냐고 하면서 딱 안아주시는데 아침에 나오는 발걸음이 아 감사 이거 문제 없어 라는 에너지가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지금 내 아이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나요? 그리고 내 아이가 어떻게 자라길 원하시나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이를 위한 공감 준비했는데요. 내 아이를 공감하기 위해서, 내 아이와 잘 소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죠. 자, 우리 보기 전에 잠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중앙교회 가족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시나요? 뭐가 힘드실까요? 힘든 거 없으신가요? 뭐가 힘드세요? 우리 중앙교회도 다른 교회하고 크게 다르지 않군요. 특히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고우셔서 그 목소리에 견주어서 비교가 될까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뭐가 나를 힘들게 하지? 뭐가 나를 힘들게 할까요? 네, 뭐가 힘들게 하는지 모르시면 동영상 보고 다시 말씀하시면 생각날 것 같아요. 동영상 보겠습니다. 여섯 살 꼬마에게도 삶의 무게는 있다. 어른들의 가슴을 울리는 꼬마의 삶의 진실세 가려 또 이런 일이 다 있어. 내가 이래가지고 살 수가 있겠나 했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속삭이시면 제가 다가가 드릴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가 너무 불쌍하죠. 우리 절대 저러지 않죠. 우리는 한 번도 저런 적 없어요. 그렇죠? 공부하기 싫다고 말 하지 마 그랬어요. 맞죠? 저 아이의 마음의 소리는 뭘까요? 저 아이의 감정. 우리가 공감대화법이니까 감정에 집중해서 한번 보자고요. 저 아이의 감정 뭐예요? 그래요.
자고 싶어 해요. 그럼 엄마의 감정은 뭐예요? 시키고 싶어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아이도 존중해주고 나도 존중받으면서 답을 찾으면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자고 일어나서 하거라. 네,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빨리 하고 빨리 자라. 아, 그렇군요. 빨리 하고 빨리 자라. 너무 좋아요. 또 있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지 마라. 아, 그래. 네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냥 자라. 너무 좋은 말씀이시죠? 달콤하네요. 그런데 하지 마라 했더니 내일도 안 하려고 하고 모레도 안 하려고 하고 계속 안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떡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예요. 공감이란 실은 내 마음도 보고 상대의 마음도 봐야 돼요. 내 마음은 시키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아이의 마음은 자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마음을 먼저 알아주는 거잖아요. 아, 그래, 자고 싶구나. 그런데 엄마 생각엔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 않으면 엄마가 불편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네가 선택할 수 있어. 이걸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함께 할 테니까 빨리 하고 그다음에 편안하게 잘래? 아니면 지금 그냥 자고 일어나서 내일 할 때 조금 더 열심히 할래? 네가 선택할 수 있어 하고 선택권을 아이한테 넘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나만 보시는 어머님들은 내 맘대로 해요. 빨리 해! 이거 해야 잘 수 있어. 너 안 하면 안 돼. 꼭 해야 돼. 너 이거 해야 서울 의대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해보니까 너무 안쓰러워요. 공감 능력이 너무 지나치게 뛰어나신 어머님들은 안쓰러우니까 하지마 안 해도 돼. 해버려요. 그럼 아이는 계속 안 하는 것만 학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감이라는 것은 내 마음도 보고 타인의 마음도 보고 함께 소통해서 맞춰가는 거예요. 나는 이런데 너는 이렇게 하고 싶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니라고 천천히 아이들에게 선택권, 존중을 해주면서 선택권을 주면 처음에는 아이들이 잘 못해요. 안 할 거야 하기 싫어 하는데 그걸 기다려주면서 다시 또 함께 응원하면서 맞춰가는 준비를 하면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건강하게 해내는 방법을 배운다는 거죠. 우리가 걸음마를 배울 때요, 몇 번을 넘어질까요? 수도 없이 넘어지죠. 보통 아동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3,000번 이상을 넘어진다고. 3,000번을 넘어져야 우리가 걸음마를 배워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자기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타인이 뭘 원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을 연습해 나갈 때 아이들이 건강하게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목사님께서요, 우리 교회를 정말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우리 가족들, 중앙교회 가족들의 의견은 구하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가장 맞아 하고 내 맘대로 결정해버린다면 아마 우선은 말씀이 옳으시다라는 생각에 따를 수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 둘, 내 곁을 떠나서 외로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목사님께서 우리 이 가족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당신을 돌보시지 않고 당신의 마음을 살피시지 않고 우리 그 중앙교회 가족 여러분들의 마음만 살피시면서 그래요, 뜻대로 하세요, 집사님 뜻대로 하세요, 권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자신을 돌보시지 않고 늘 맞춰주기만 하신다면 목사님은요, 마음이 아프시고요, 그리고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아프면 몸이 따라 아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 소통이랑 반드시 살펴야 될 게 나를 먼저 살피셔야 돼요. 내 마음은 어떤지, 나는 언제 행복한지, 언제 외로운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내 마음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타인을 살피고
괴롭히고 힘들지만 맞춰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맞춰갈 때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하나는 진정성. 진짜 내가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존중하려는 진정성과 그 다음에 존중이라는 거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도 귀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다 귀하십니다. 라는 생각으로 함께 우리가 소통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자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고자 할 때 우리가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어떤 분은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마음대로 해버리게 하고 어떤 가정에서는 아빠 마음대로 해버리고 어떤 가정에서는 아이들 마음대로 해버리게 하니까 잘 안 돼서 오류가 생겨서 저 같은 상담자가 할 일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자, 계속 넘겨주시겠어요?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시면 처음에는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 사람만 바뀌면 돼요. 아버님이 오세요. 그럼 뭐라고 하실까요? 저는 괜찮아요. 우리 집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난 진짜 열심히 돈 벌어다 주고 나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 없어요. 제가 음식물 쓰레기까지 버려주네요. 그런데 뭐가 불만이라서 늘 입을 정말 이만큼 10cm나 내밀고 있는지 제발 우리 집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오세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저는 괜찮아요. 우리 남편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니 가장으로서 돈 벌어오는 것은 당연한 건데 왜 그걸로 그렇게 생색내면서 우리를 그렇게 숨막히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남편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해요. 그런데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손잡고 함께 오세요. 그럼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를 우리 아이들이라고 곱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저 새끼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말해요. 왜냐면 상담은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꽤 비싸요. 서울에서는 한 40분에 30만 원 정도를 하거든요. 비싸다 보니까 상담 전문가를 찾아올 때는 해볼 거 다 해보시고 찾아오세요. 그리고 내가 안 되니까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원망스럽고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나 피해자나 아니면 경찰서나 법원에서 가라고 하고 아니면 나한테 막 난리를 쳐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찾아오니까 저 새끼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곱게 안 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와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선생님 저는 괜찮아요. 우리 엄마 아빠 좀 어떻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는 제 앞에서는 안 싸운대요. 그런데 소리만 내지 않을 뿐 들어가면 전쟁터예요. 엄마하고 아빠는요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그리고 포스트지로 이야기하고 카톡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아빠가 들어오시면 엄마가 들어가시고요. 엄마가 나오시면 아빠가 나가버리세요. 우리 엄마 아빠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넘겨주시겠어요? 조금 더 상담을 받으면 뭐라고 하시냐면 나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안 사시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학교 아들아이가요 공부를 너무 안 하고 게임만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중학생이야. 공부 좀 해야지. 했더니 그 아이가요 에이씨 하면서 문을 꽝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너무 놀랐어요. 심장이 콩닥콩닥 뛰네요. 그래서 친구들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있지. 우리 세상에 영수가 내가 게임을 하길래 그만 좀 하라고 했더니 문을 꽝 닫고 들어가면서 에이씨 한다? 하니까 이쪽에 있는 그 어머님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걸 가만뒀어? 그거 초장이 잡아야 돼. 야, 우리 형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시잖아. 그런데 그 초장이 잡아야 된다고 말했어. 야, 뒤지게 뺏어라도 초장이 잡아버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하니까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맞아. 우리 고모부님은 대학교 교수야. 그런데 초장이 잡으라고 했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약간 내가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다른 쪽에 가서 또 물어봅니다. 야, 있지? 우리 영수가 세상에 나한테 그랬다? 하니까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야, 진짜 네 아들 잘 키웠다.
적어도 그 아이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자기를 존중해달라는 리액션을 하고 있잖아. 그럼 네 앞에서 자기를 보호하려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아이는 밖에 나가서도 자기를 보호하려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아이야. 그런데 너에 대한 태도가 너를 무시한다고 느껴지면 그 태도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누구야? 네가 내 말이 불편한 건 알겠어. 그런데 그럼 엄마 불편합니다.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을 해주면 좋겠다. 눈을 꽝 닫고 들어가니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맞아. 나도 니네 영수처럼 키우고 싶어. 네가 먼저 해보고 좋은 방법 있으면 더 알려줘. 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일반화라고 상담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러면 상대도 그런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끼리끼리 모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A라는 팀이 요게 맞아 하면 맞아 팀들이 모여요. 그리고 아니야 요게 맞아 하면 그 팀들이 모인다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 학교에서 만날 때도 엄마들 학부모 자문회 같은 거 하면 1학년 때 다 같이 모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끼리끼리 그룹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일반화, 나하고 소통되는 사람들끼리 만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상담을 더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까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진짜 우리 남편이 정말 그렇게 못된 남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나저나 되니까 나하고 살아줬네요. 진짜 고마워요. 그 다음에 아내분이 또 이야기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가 너무 고마워요. 만약에 저 같은 엄마였으면 저는 집 나갔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시작되냐면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우리는 자신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지? 화가 날 때는 나는 어떻게 하지? 슬플 때는 어떻게 하지? 내가 진짜 키우고 싶은 아이를 키우고 싶은 목표는 뭐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난 뭘 하고 있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공감하기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내가 내 마음을 먼저 아는 거. 이럴 때 나는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이럴 때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이럴 때 내가 짜증이 났구나. 내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이런 것을 못 견뎌하는구나. 내가 아이들에게 화를 낼 때는 이럴 때이구나 하고 나에 대해서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아이들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가지고 운전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눈을 감고 운전하세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사고가 나죠. 그러면 사고 나지 않게 운전을 잘해서 목표까지 딱 가려면 알아야 될 거, 준비되어 있어야 될 거 뭘까요? 운전할 때 뭘 알아야 되고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귀가 안 좋은가 봐요. 고맙습니다. 저기 정말 너무 중후하고 멋지게 생기신 우리 장로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을 똑바로 잘 봐야 된다. 네, 앞을 똑바로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또 교통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네, 잘 지키실 것 같아요. 또 신호등을 잘 봐야 돼요. 또 뭐라고? 제가 잘 안 들렸어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또 장애물이 있나를 잘 봐야 돼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안전벨트도 해야 돼요. 정말 저 운전 잘할 것 같아요. 오늘 배워가지고 가서. 가장 중요한 거 자동차 상태를 알아야죠. 지금 나는 기름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적절하게 방지턱이 있을 때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서는 백으로 달려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 부모 역할로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가 나를 운전을 잘해서 아이를 원하는 대로 키우게 하려면 실은 내 상태를 알아야 돼요. 나는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은지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지금 기름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는지, 지쳤는지, 우울한지, 무기력한지, 스트레스가 많은지 내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 해요. 상담에서는 어른으로 성장한다는 건 성숙해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성숙해진다는 건 자기 조절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될 때는 참을 줄 알고, 화를 내서 나를 보호해야 될 때는 정확하게 화를 낼 줄 알고 자기 조절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또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아이들을 키워서 데려가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하신가요? 그 다음에 내 상태는 어떤가요? 지쳐있나요? 우울한가요? 무기력한가요? 아싸 잘할 수 있어! 하는 에너지 만땅인가요? 아니면 내 맘대로 운전을 해버리고 있나요? 상황을 보지 않고. 아이는 힘들어서 지쳐서 쉬어가고 싶은데 나 혼자 막 끌고 간다고, 아니야 끌고 달려야 돼 하면서 그 아이를 그냥 막 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다음에 참아야 될 때는 질러버리고 질러야 될 때는 참고 있지 않은지요. 이걸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나를 살짝 불편하게 하시는 분이 계셔도 나는 좋은 사람이어야 돼 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꾹 참고 있다가 집에 가서 아이의 꼬투리를 잡아서 너 왜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살아 못 살아 하면서 아이한테 질러버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내가 나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엄마 말 잘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말 잘 들으라고 하죠. 목소리가 좀 커요. 되죠? 되나요? 네, 엄마는 내 말 잘 들으라고 하면서 정작 당신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엄마가 자기 자신도 잘 모르면서 아이 보고만 내 말 잘 들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하고 똑같냐면 눈을 감고 아이 인생의 운전대로 운전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도 잘 모르면서 그냥 내 말만 잘 들으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고가 납니다. 그 사고 나는 친구들이 오늘도 저는 연락을 받습니다. 상상고를 잘 들어갔는데 그 아이가 자퇴를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잠을 못 자요. 일주일씩 한 달씩 잠을 못 자요. 서울대를 들어갔다라고 좋아했더니 은둔형 외톨이 계속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지쳐버리고 무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 보고 엄마 말 잘 들어라고 하기 전에 나는 아이들 말을 얼마나 들어주고 있나요? 어떻게 살고 싶은지, 뭘 하고 있는지, 엄마가 어떻게 해줄 때 행복한지 들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우리가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스카이캐슬. 사편입니다. 뭐라고? 여보, 병원에 뭐를 해? 너 제정신이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병원 잘 코앞인데 사표를 내? 어머님은 도대체 언제까지 저를 무대 위에 세우실 겁니까? 그만큼 분치하고 포장해서 무대 위에 세워놓고 박수 봐주셨어도 되셨잖아요. 뭐? 분치? 어머님 뜻대로 분치하시는 바람에 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 50평생을 살아왔잖아요. 내가 날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까지 내 덕분에 승승장구 대학교 의사로 순탄하게 살아왔으면서 이제 와서 내 탓을 해? 여보, 당신 얼굴 뭔데요? 어머니 아들, 우리 예세윤이 아빠, 내 남편, 준환태 교수. 그거 말고 당신 얼굴 뭐가 되었는데? 감들상이 없잖아. 감들상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고. 여태 병원장 그 목표 하나만 보고 살아왔는데 그거 쳤다가 내 딸 유승을 죽인 놈이 돼버렸잖아. 병원장이 뭐라고, 그까지 게 뭐라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헛개비가 된 것 같다고 내가. 여보, 그럼 휴직계를 내요. 어? 휴직계 내면 좀 쉬면서 다시 마음 잘못할 때까지. 아니, 우리 예서 대학 들어갈 때까지. 기어코 보내겠다고? 보내야지. 보내라고 말고 3대째 의사방을 만들어서. 3대째 의사람은 그게 뭐라고? 예사님을 그 애기 챙겨주라고 만들어버렸잖아요, 어머니가. 그거라도 해내야지. 출신을 속이고 대학도 속이고. 그거 만든 사람도 어머니랑 저예요. 어머니랑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요. 아직 일말의 염치가 남아있어서 제 딸 제 손으로 죽인 병원에서 환자 수술하며 살 수 없어요. 제 심정 모르시겠어요? 엄마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의대 보내고 우리도 엄마도 힘들었어요. 없는 살림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다고 하는데 이 여기에서 나온 주인공 아버님은 내가 의사고 정말 되고 싶은지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볼 틈도 없이 그냥 엄마가 내준 길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이가 나한테 내 인생 물어내 하면 어머님 아버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건강해지고 우리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다고 믿어주고 선택권을 주고 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하면 내가 왜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의 감정을 알아주려고 하면서 맞춰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드라마에서 딸아이가 한 법대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그 딸아이가 했던 말이 제 가슴속에 남아있습니다. 아빠는 빵점이야. 그 아빠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법대 교수가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리고 아이들을 또 나보다 더 나은 위에 올려보내기 위해서 집에 오면 아이들 과외도 손수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빠한테 딸이 이야기하죠. 아빠는 빵점이라고. 그리고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빠가 없을 때 행복하다고. 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 아이를 존중하지 않았고 그 아이 마음을 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는 외로울 거고 내 아이는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갈등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저도 문제 많고요. 저희 집도 진짜 부부싸움도 잘합니다. 갈등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똑같이 문제가 있고 똑같이 갈등이 있는데 어떤 가족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행복하고 그리고 늘 웃는 소리가 나고 늘 사랑이 넘친다고 생각하고 어떤 가족은 문제에 휘말려가지고 사내 안 사내 너 때문에 못 살아 너만 아니면 돼 하면서 서로를 비난하면서 가정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직장도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갈등 없는 관계는 없어요. 다만 행복한 가정, 성공하는 사람에겐 이게 있어요. 이게 있으면 똑같이 문제가 있고 똑같이 갈등이 있지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내가 실패했다라고 느끼고 그 다음에 계속 문제 행동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자, 하나만 더 눌러주시겠어요? 네, 초성으로 갑니다. 요것만 있으면 돼요. 우리 다 문제 있어요. 저도 문제 있어요. 그런데 요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해지고 성공해질 수 있고요. 요게 없으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오늘 강의에서 요거 하나만 챙겨가셔도 됩니다. 뭘까요?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답인데요. 아까 이쪽에서 정답 나왔는데 크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뭘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문제를 해결할 능력입니다. 우리 집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걸 예를 들어드리면 2살짜리 애기가요, 3살짜리 애기가요, 뭐라고 하면 엄마 싫어, 엄마 미워 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3살짜리 애기가 엄마 미워, 엄마 싫어 하면 어떻게 하세요? 나도 너 미워, 나도 너 싫어 하든지 나는 너 좋아 하는데 웃고 있다는 거죠. 싫다고 할 때나 좋다고 할 때는 웃고 있어요. 그건 3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하든 나는 그걸 다 맞춰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생 아이가 아니면 중학교 3학년짜리가 엄마 미워, 엄마 싫어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새끼가 하면서 나도 너 싫어 하든지 너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이건 아이들은 똑같지만 내가 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답을 찾았습니다. 문제가 없기를 안 생기기를 바랄 수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안 생겨. 조금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서로 다르잖아요. 쌍둥이도 서로 다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만 키우면 된다는 거죠. 그게 나를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도
선생님께서도 아까 말씀 중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해하면 된다고, 이해하면 되고, 알면 이해가 되고, 모르면 오해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려고 해야 돼요. 뭘 알려고 해야 되냐면 넘겨주세요. 나에 대해서 알려고 해야 되고요. 아이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요. 그리고 맞춰가는 방법을,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내 아이를 위해서 공감을 잘해서 맞춰가기 위해서는 뭘 또 알아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감정을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이 6가지 감정만 가지고 태어나요. 슬픔, 기쁨, 역겨움, 분노, 놀라움, 두려움. 이 6가지 감정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감정들, 학습되는 감정들이 있어요. 겸손해라, 관대해라, 공감 능력, 그 다음에 잘 될 거야, 열심히 해보자, 열정, 동정심, 인내심, 수치심, 협동심, 감사. 이런 것들은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양하면서 은혜로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이걸 학습하기도 하지만 가정 안에서도 학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머님이, 아버님이 자기 감정을 못 보시게 되면 그 학습이 불가능해서 우리가 흔히 TV에서 나오는 사이코패스들, 그냥 묻지마 범죄, 묻지마 폭행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학습이 되지 않으면 나를 힘들게 하는 우울이라던가, 그 다음에 무기력이라던가 그런 감정이 오는데 어떻게 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학습과 감정이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볼까요? 감정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감정은 학습으로 가는 온오프 스위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감정이 열렸을 때 아이들은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욕구라는 게 생기고요.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열심히 해라라는 것만 말씀하시지 그 감정을 열어주려고 하는 걸 살짝 놓치신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다라는 거죠. 자,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감정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감정과 인지체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감정 호르몬은 인식작용이 일어나는 것과 거의 동시에 분비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감정은 학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러면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나 한번 살짝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거 많이 동영상에서 봤어요. 장님이에요. 장님이 여기에다 그 그릇 하나를 놓고 앉아 있습니다. 거기 팻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실만 그대로 써 있어요. 저는 장님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거의 그냥 무심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지켜보던 한 지나가는 여성이 팻말을 바꿔줍니다. 어떻게 바꿔주냐면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감정의 호소를 하죠. 넘겨주세요. 네. 그랬더니 지나가던 분들이 계속 돈을 넣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대체 뭐가 바뀌었냐고. 네, 감정에 호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변화시키려면 감정을 건드려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건 우리는 다 멋진 부모가 되고 싶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으면 어른이 되지 못한 내 안에 내가 살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 남자분이 38이에요. 평소에는 38살에 멋진 아빠로 그리고 멋진 직장인으로 살아가시는데요. 이분이 스트레스를 받아버리거나 아니면 감정이 상해버리거나 하면 3살짜리 아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나 싫어, 나 아무것도 안 할래, 나 삐졌어 하고 그냥 온몸으로 거부해버리죠. 아 됐어, 나 너 필요 없어 하면서 아이들 삐치면 하는 행동을 하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모험, 지식, 사회적 역할이 성장을 하죠. 아들이었다가 아버지로, 아버지였다가 할아버지로 사회적 역할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있는데요. 마음입니다. 마음은요, 저절로 성장이 되질 않아요. 상처를 받으면 그 비슷한 일이 생기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나를 지키기 위해서 더 과잉 반응을 해버린다든지 더 그냥 나를 포기해버린다든지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나면 우리는 끊임없이 똑같은 것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미워할 대상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난 마음에서는 이해와 용서가 잘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느끼고 부정적으로 피하거나 아니면 공격하거나 하는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런데 우리 이걸 나이테라고 합니다.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테가 많을수록 이 나무는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상처가 많을수록 어쩌면 더 두려워지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그걸 극복했을 때. 그래서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다. 다만 어떤 이는 그 상처를 인정해서 인생의 디딤돌로 삼고 어떤 이는 상처가 없는 것처럼 살아 부인하고 살아 인생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 우리는 어떻게 사실 예정이신가요? 내 상처를 인정해서 인생의 디딤돌로 살아가서 내 아이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킬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감추고 없는 것처럼 살아 계속 흔들리면서 사실 예정이신가요?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발목을 잡는다. 아니면 틀지 마시고 넘겨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패스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 아이의 마음의 소리는 뭘까요? 이 아이의 감정은 뭐예요? 맨 앞에 뭘까요? 놀랐어요? 또 무서워요. 그런데 어떤 분은 어떻게 들으시냐면 듣기 싫어요 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이는 똑같은 모션을 취하고 있고 똑같은 감정인데 엄마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무서워요 하면 무섭구나 엄마가 지켜줄게 라고 리액션이 나갈 수가 있지만 듣기 싫어라고 해석을 하면 뭐가 듣기 싫은데 너 어른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디 버릇없이 하면서 오해해서 상처를 더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습을 보고도 부모의 상처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부모, 건강한 부모, 공감을 잘하는 부모는 내가 먼저 건강해지는 부모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넘길게요. 그래서 공감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요 제일 먼저 주춧돌이라고 하죠. 집을 지을 때도 필요한 게 주춧돌이라고 합니다. 이 주춧돌을 저는 존중, 모든 사람은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존중과 진정성 두 가지의 주춧돌을 먼저 장착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하고 이야기할 때 아이의 기분은 어떤지 감정을 느끼려고 해주세요. 그리고 감정을 표현해 주세요. 엄마가 보기엔 너 힘들어 보인다? 어깨가 쭉 늘어진 게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어보고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만난 어머님 아버님 중에는요 본인이 온 몸으로 힘들다라는 여기 얼굴에 표정은 있는데 힘들어 보이세요? 그러면 아니요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얼굴은 힘들고 몸은 힘들어 보인다고 하는데 말씀은 힘들지 않대요. 이걸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갔더니 엄마가 화가 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화났어? 하니까 엄마가 그러더래요. 아니 화 안 났어. 엄마 화난 것 같아. 왜 그래? 아빠가 속상하게 했어? 아니 화 안 났어. 빨리 들어가. 공부나 해. 하면서 소리를 확 지르시더래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저희 엄마는 화난 걸까요? 화 안 난 걸까요? 화 난 걸까요? 안 난 걸까요? 화났죠. 그런데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건강한 부모는 부정적인 감정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엄마 화났어? 하면 엄마 화났어. 그런데 너 때문이 아니라 아빠가 어제 술 드시고 늦게 들어와서 화가 난 거야. 그런데 네가 화났냐고 물어봐 주니까 엄마가 화났던 감정이 이렇게 가라앉는다. 고마워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아까 그 장면 좀 다시 넘겨주셔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감정을 느끼고 부정적인 감정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질문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내 맘대로 사랑을 주지 말고 내 맘대로 공감해 주지 말고 이런 기분일 때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어봐 달라는 겁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엄마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네. 진정이지? 몇 년씩가 먹을만 했는데 한 10대년? 애나가 제 딸이란 말 들으셨죠? 언니가 하나 주세요? 병원으로 실려오면 이성 중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 뻔히 알면서 출산을 욕심이 제가 그게 언니 잘못이니? 넌 네 딸인데도 불구하고 더 위중한 환자를 구하기 위해 9살짜리 아이를 먼저 살린 의사야. 넌 절대 식탐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어머니는 항상 이러시죠? 네, 좋아요. 그럼 해법 좀 알려주세요. 혜비야. 저희 집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서 방역부서 전부 1등까지 했고 어머니 의대 가라고 해서 의사했고 어머니 병원 접대라고 해서 그거 해보려고 길을 쓰다가 내 새끼 죽어버리고 애랑 지었잖아요. 저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지 새끼 죽으면 어떻게 주지? 어떻게 의사로 살아요? 어떻게? 네가 의사를 못하면 누가 하니? 해마다 주는데 최고 실적을 내는 데다 척추센터장에 기조실장에 병원장에 코앞인데 네가 뭐가 부족했어? 자책할 필요 없다고 몇 번을 말하니? 가자. 나가. 손님들 대신 이게 무슨 애티튜드야? 이 방배도 체면이 중요하세요? 나를 이렇게 만드는 어머니라고요. 지 새끼도 뭐라고 저 새끼도 뭐라고 끝까지 병원장이 뭐라고 대부분의 시애틀로 어떻게 살아야지도 모르는 놈을 만들어놨잖아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세요? 저 남자 강준상이라는 저 의사 선생님의 지금 감정은 뭘까요? 나 무서워요. 그리고 나 억울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엄마, 나 너무 무서워.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내 아이의 감정은 보이지를 않아요. 사실만 중요해요. 목표만 중요해요. 누구의 목표? 엄마 자신의 목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만 생각하면서 이게 뭐냐고 하면서 아이한테 집중하지 않고 내 아들한테 집중하지 않고 계속 주변 사람만 보고 있잖아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도 모르게 그게 학습돼 버렸어요. 그래서 내 아들이 얼마나 힘들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아이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만 그냥 끌고 가버린다는 거죠. 제가 강의를 하고 상담을 할 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많이 봬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때는 다 그랬어. 어떡하라고 나보고. 근데 나보고 나 쳐다보기도 싫대. 내 생일날도 연락을 안 해. 그리고 내가 말만 하려고 하면 승질을 버럭버럭 내서 나 못 살겠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그렇게 질문하시는 어르신들께 대답을 드렸어요. 가장 좋은 부모는 먼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주세요. 내가 잘못했다고 느끼면 미안하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그렇게 살았어 어쩌라고 해버리면 아이가 원하는 건 그냥 내 편만 되어달라는 건데 알아달라고만 하는 건데 다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면서 밀어내버리면 그 아이는 마음에서 이 세상에 내 편은 하나도 없어라고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기 연세 드신 어르신들 계시는데요. 아드님이나 따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냥 그랬구나 하고 받아주시면 돼요. 영상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네.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내 아이가 3살이든 7살이든 30살이든 50이든 내 아이가 엄마 나 그때 너무 힘들었어. 엄마 나 그때 너무 속상했어. 그리고 엄마 나 너무 무서웠어. 라고 말하면 다 그렇게 살아! 그게 아니라 그랬었구나. 내가 몰랐었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하면 그냥 내 아이의 그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나한테 엄마 마음을 알려고 엄마도 힘들었으니까 그랬을 거야 하면서 내 편이 되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도 몰라서 그랬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내 마음대로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방법을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배웠으니까 지금부터 적용하시면 돼요. 미안하다고, 지금부터 그러지 않을 거라고, 내 아들이면 너도 잘할 거라고, 내 딸이면 그냥 놔뒀어도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너는 네 인생 잘 살아갔을 거라고 하면서
보면서 미안하다고 한마디 해주시면 그 아이도 건강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어머님 아버님도 건강해지신다는 겁니다. 제가 부모교육을 할 때 늘 원하는 게 대화법이래요. 어떻게 말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는데 알려드려도 그날 하루만 적용되고 안 돼요. 그러면서 저한테 원망하세요. 집에 가서요. 제가 한번 해봤더니요. 애들이 그랬어요. 엄마 부모교육 받고 왔어? 이상해. 그냥 하던 대로 해. 한대요. 그게 이것 때문이에요. 늘 사랑해라고 말하고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귀한 사람이야. 나는 너를 믿어 하는데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기계적으로는 말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평소에 그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알기는 뭘 알아. 이렇게 하란 말이야. 너 왜 똑바로 안 해? 하면서 그 아이를 존중하지 않고 그 아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그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해서 안 입던 옷을 입은 불편함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먼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상태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내 감정에 따라서 다르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울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게 되고요. 피곤하면 몸을 심하게 움직여야 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요. 기분이 좋다면 평소보다도 별거 아닌데도 사랑한다라고 고맙다라고 덕분이다라고 자꾸 리액션을 하게 되고요. 짜증이 나면 괜히 다른 사람한테 퉁명스럽게 굴게 돼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알아버리지 못하면 그냥 막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막 달려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먼저 알아차려 주십시오 라는 부탁 말씀을 합니다. 나비를요 저렇게 작은 유리상자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나비가 계속 부딪히네요. 나비가 나한테 반항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똑같은 나비를요 우리 여기 교육관처럼 큰 온실 속에 넣어놔요. 그리고 풀도 심어놓고 물레방아도 넣어주고 같이 놀 수 있는 꽃도 심어놓고 하면은 그 나비는 어떨까요? 똑같은 나비이지만 성장하는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나비가요, 이 유리상자가 그리고 이 우리 온실이 어머님들의 마음의 크기예요. 내 마음의 상자가 유리상자 같으면 아이는 반항하는 게 아니라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내 마음이 좁으면 작으면 반항한다라고 오해하고 그 아이를 잡으려고 하고요. 내 마음이 이렇게 넓고 은혜로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이의 자율성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중앙교회 가족들은 마음의 상자가 어느 정도일까요? 당신은 자녀에게 마음의 상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아이에게 화내는 게 아닙니다. 넘겨주세요. 아이 때문에 화내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화내는 겁니다. 아이가 바뀌어도 화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나를 바꿔야 화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아이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화가 나 있으면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나도 모르게 아이한테 막 짜증을 내버려요. 아이 잘못이 아닌데도. 자, 화내는 엄마와 떼쓰는 아이 똑같습니다. 우리가요 비행기를 타면 정말 이쁜 스튜어디스가 나와서 아이와 엄마가 타고 있으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가 내려옵니다. 그럼 누구 먼저 쓰라고 할까요? 엄마 먼저 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살아야 아이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산소 마스크를 이 자리에서도 어머님들이 먼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들이 행복해져야, 어머님들이 건강해져야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만 행복하면 돼. 나는 괜찮아 하는데 나는 괜찮아 하는 엄마 얼굴이 늘 구겨져 있고 늘 한숨 쉬고 있으면 아이는 시각적인 걸 먼저 느끼거든요. 나는 우리 엄마를 한숨 쉬게 하는 사람, 나는 우리 엄마를 지치게 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라도 어머님, 아버님이 먼저 행복해지시고 그리고 먼저 건강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게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 그리고 내가 먼저 건강해지는 거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또 넘겨주세요. 자녀는 부모님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것은 저한테 말씀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스스로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는 것처럼 집중하셔서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아이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 주변에 있는 사람의 표정과 몸짓, 말투를 살핀다. 그 아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엄마, 아빠입니다. 아이는 엄마, 아빠가 자기를 대하는 표정, 몸짓, 말투를 통해서 자기가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인지 아니면 사랑받기에는 부족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알아차리게 돼서 사랑받기에 충분하다고 느끼면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기를 존중하면서 타인도 존중할 수 있는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선물입니다. 배에 힘주시고 내가 나를 위로해준다, 토닥토닥 해준다 라고 생각하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 참 애썼잖아요. 그렇죠. 태어나서 정말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지금 이 모습으로 살고 있잖아요. 내가 정말 애써서 이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 내가 나한테 잘했다라고, 애썼다라고, 너는 충분히 소중하다라고 내가 나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아끼기 전에 나를 먼저 아껴주세요. 아껴야 되는, 존중받아야 되는 나에게서 태어난 내 아이는 당연히 존중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함부로 하면서 내 아이를 존중하는 일은 건강한 존중이 될 수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내 아이의 마음속으로 통하는 공감대화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했고 제가 1시간 약속을 받았는데 시간이 막 계속 흘러서 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존중해 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어느 분 한 분 시선 피하지 않으시고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똑같은 강의를 했는데도 와닿는 부분은 다를 수 있어요. 나한테 와닿는 부분은 이거였다.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친구를 사랑해야 된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자기 자신을 나를 사랑한다. 네, 나를 사랑한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쉬워요. 나를 사랑해! 입으로는 사랑한대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나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좋은 옷만 입고 다니면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맛있는 거, 정말 무공의 식품만 먹어주면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분은 공부를 많이 하면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해요. 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맞아요. 그런데 나에게 맞는 방법은 내가 찾아야 돼요.
어떻게 나를 존중해 주는 거. 어떻게 하고 싶어? 네 기분은 어때? 하고 나한테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했던 방법을 같이 병행하시면 됩니다. 또 혹시 말씀해 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기 전에 정리해드립니다. 하나만 넘겨주세요. 좋은 부모 그 시작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 그리고 내가 먼저 건강해지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가 뭘 원하는지, 아이의 기분은 어떤지 욕구를 알고 그 마음을 공감하는 거다. 공감이란 그 아이의 표정과 몸짓, 말투를 통해서 기분을 알아차리는 거, 그리고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라고 표현하는 거, 그리고 선택권을 어떻게 하고 싶어? 엄마가 어떻게 해줄까? 하고 아이한테 선택권을 묻는 거, 이게 공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작하실 때 말씀하셨죠? 예. 1시간에 30만 원이라는 거. 네, 2시간 됐으니까 60만 원. 예, 여러분들은 강의 들으신 겁니다. 이게 존중과 진정성이거든요. 들으면서 존중과 진정성. 존중해 주는 거, 진정성으로 존중해 주는 거. 우리 교회가 참 필요한 것이겠고요. 앞으로 기회가 되어지면 이게 오늘 하루로 끝날 게 아니라 이제 회기로 가야 돼요. 10회기, 15개 회기 이렇게 하면서 되뇌기는 게 참 중요한데요. 예, 감사합니다. 2월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